썸 프로덕트 함수는 그래서 다 곱한 다음에 곱하기 한 내용을 더해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요 내용을 요 계산을 해주는 함수이고 여기다 한번 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D13셀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그 4번 보면 개설 과목 총 수강료를 구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된 이름 정의는 수강료를 이용해서 수강료 곱하기 수강 인원으로 구하되 반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구하시오. 자, 반올림을 해가지고 1000단위까지 구하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거네요. 그죠? 일단 썸 프로덕트 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썸 프로덕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곱해준 다음에 다 곱한 내용을 더해주는 그 내용이 되겠고, 곱스랩을 구해준 내용이 되겠고,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요. 썸 프로덕트 함수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정의된 이름이 있다고 그래 나와 있는데 정의된 이름이 어디냐면 바로 수강료예요. 즉 여기가 수강료가 이름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 부분을 즉 D5셀서부터 D12까지 잡아보면 수강료로 이렇게 인수가 들어가죠. 셀 주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강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강료로 정의가 된 부분이고 이렇게는 이제 수강료로 정의된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인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이름 정의해놓으면 이렇게 수식의 인수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강료로 정의된 범위하고 쉼표 그리고 또 어디냐면 수강인원 이렇게 수강인원을 잡아줘요. 두 개 이상의 배열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이 배열을 셀 범위를 입력해주면 이 배열들끼리 아까처럼 곱해요. 이렇게 한국사 박지연 한국사 수강료 수강인원 곱하기 이제 49,500 곱하기 32 해가지고 요 구해놨죠. 그리고 강의된 수학 100만 곱하기 25 해가지고 이제 150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해가지고 곱하기 한 내용을 더해주는 계산을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이렇게만 해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계산을 얘가 해준다는 소리예요. 엔터 쳐주면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값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1500 68,700이라는 수치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썸 프로덕트는 이렇게 곱하기 할 배열들을 셀 범위를 알맞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일단 이 두 개 배열의 셀의 수가 같아야 돼요. 셀의 수가 여기가 그러니까 수강료하고 수강인원에 포함된 셀의 수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행방향이면 여기도 행방향 여기가 열방향이면 여기 열방향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조건만 충족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곱드랍을 계산하여 준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썸 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거를 이렇게 구한 썸 프로덕트로 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썸 프로덕트 함수로 구한 결과를 갖다가 뭘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반올림을 해주는 거죠. 반올림을 해주는 거고 반올림을 해주는 건데 이번엔 자릿수가 1의 자리가 아니고 1000의 자리예요. 1000의 자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요거는 썸 프로덕트 함수 앞에다가 라운드를 추가시켜줘요. 라운드 함수를 추가시켜주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썸 프로덕트로 나온 결과를 갖다 반올림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근데 아까는 이 평점을 갖다가 1의 자리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나타내 주는 거였죠. 근데 이건 지금은 이제 뭐냐면 1000의 자리로 반올림을 해달라는 거죠. 1000의 자리는 참고로 마이너스 3을 찍어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찍어주면 이렇게 얘가 아까는 이제 8700이 나왔었죠. 1500 68,700이 나왔었어요. 그죠? 요걸 갖다 반올림 해가지고 1000의 자리로 반올림 해가지고 1500 69,000으로 이렇게 구해준 내용이죠. 그럼 이건 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철의 자리로 이렇게 반올림 해주는 건데 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3이 되는 이유.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천의 자리로 반올림 함으로 해서 공의 자릿수가 몇 개일까요? 공의 자릿수 몇 개요? 3개죠. 기본적으로 생긴 공의 개수 그러니까 3개예요. 그럼 만의 자리는? 만의 자리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를 찍어주면 만의 자리로 반올림이 되는 거죠. 공이 몇 개가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만의 자리니까 공이 4개가 생기는 거죠. 요게 잘 헷갈리니까 잘 매치가 안 되시면은 우리 지폐를 생각해 보세요. 1000원권 지폐 그럼 공이 몇 개요? 3개죠. 만원권 지폐 공이 몇 개? 4개예요. 그리고 10만원권 수표 지폐는 아직 없죠? 10만원권 수표는 공이 몇 개요? 몇 개요? 10만원짜리 수표 생각해보면 몇 개요? 5개. 그러니까 그 공의 개수에다가 빼기를 붙여줘요. 빼기를. 그러니까 만의 자리다 그러면은 4. 공의 자리가 4개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 4개에다가 빼기를 붙여줘요. 왜? 자, 그냥 4는 또 뭐야? 그냥 4. 마이너스 3에 그냥 4는 요거는 소수이야 넷째 자리까지 그냥 3은요? 그냥 3은 소수이야 셋째 자리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야 자릿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제 빼기를 해준다 이거죠. 그냥 3은 소수야 셋째 자리까지로 반올림 한다는 소리고 앞에다 이제 천의 자리라는 의미로 공이 3개가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죠? 공이 3개가 나오는 거고 그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100의 자리는 공이 2개가 생기겠죠? 그 2개에다가 뭘 붙여줘? 앞에다 빼기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뭐요? 첨의 자리로 반올림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죠? 개설 과목 총 수강료는 반올림한 수치는 이렇게 1500, 69,000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라운드 함수를 가지고 이제 반올림을 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4번까지를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머리 아픈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잠시 5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썸입하고 카운트입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수학 과목의 수학력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썸입하고 카운트입을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소리인데, 뭐 에버리지나 이걸 안 쓰고 이제 썸입하고 카운트입을 가지고 구하라는 소리죠. 자,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평균. 우리 이제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n분의 1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영수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일단 국영수 합계를 구하겠죠. 국영수 합계를 구해가지고 그걸 나누기 3을 하겠죠. 왜 3을 해줘요? 3을 해주는 이유. 3개니까. 3과목이니까. 국영수는 3과목이죠. 3과목의 총점을 구해서 그거를 나누기 3을 해줘요. 그럼 평균이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썸이프란 걸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겠죠. 그리고 그걸 나눠주겠죠. 자, 카운트 if는 해보셨죠? 카운트 if는 수학 과목의 개수를 세워줘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의 합계를 구해준 다음에 그거를 수학 과목의 개수로 나눠준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수학 과목의 평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제 썸이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썸이프. 여기서 D14셀에 대해서 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썸이프 함수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썸이프. 썸은 합계를 낸다는 소리고요. if는 뭘까요? 조건이죠. 조건을 설정해서 그들의 합계를 구해준다는 건데 여기선 수강료 평균을
수강료 합계를 일단 구해주는 거죠. 수강료 평균을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수강료 합계를 구해줄 건데, 이 수강료 중에서 무엇인 거? 과목이 수학인 거 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단은 서밋 함수의 인수로서 첫 번째는 이렇게 C5셀서부터 C11셀까지 수학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쉼표를 찍어줘요. 이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수학인 거죠. 수학이라고 찍어줘. 이렇게.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 중에서 수학인 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합계를 내어줄 거고, 서밋프니까 합계를 내어주는 건데 어디 합계를 내어주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어디 합계? 수강료의 합계를 이렇게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강료로 정의가 된 내용이 이렇게 인수로 정의된 이름이 인수로 들어간다고 했죠. 정의된 이름을 수식의 인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 수강료 중에서 합계 구할 거다. 무슨 수강료? 수학인 것만 골라서 엔터 쳐주면 이제 일단 수학 과목의 수강료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21만원이 합계가 나왔죠. 합계는 일단 21만이고요. 요건 마법사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마법사 이용 구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sum if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레인지에다가는 과목 전체를 잡아주고, 그 크라이테리언 수학을 직접 찍어주면 되겠죠. 수학을 직접 식을 쓰실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큰 따옴표 쉼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sum range에다가는 수강료 전체를 잡아주면, 마법사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수강료로 이렇게 들어가요. 수강료라 정의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름이. 예.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수학인 것의 수강료 합계를 구한 내용이 되겠고,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count if를 이용해서 수학인 것의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죠. 그걸 구해가지고 나누기 하면 수학인 것의 평균이 나온다는 소리죠.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서밋프 한 다음에 끝에다가 나누기 찍어요. 이게 슬러시가 나누기죠. 나누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count if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요. count if는 뭐예요? count는 개수를 세워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if는 조건이죠.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를 세워주겠다, 그런 의미죠. 자, 이거는 조건은 sumif랑 똑같이 가면 되겠죠. 조건이 다름 아닌 뭐야? 과목들 중에서 무엇인 거? 수학이란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 C5셀서부터 C11셀까지를 잡아요. 잡고 그 다음에 쉼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학 중에서 수학인 거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수학인 것의 개수를 세워주겠죠. 그 수학인 것의 개수를 세워가지고 나누기 하겠죠. 나누기 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다른 과목 가지고 한번 평균 구해볼까요? 다른 과목. 자, sumif를 이용해서 먼저 이 마법사를 이용하시다 그러면은 레인지에다가는 과목 전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수학을 잡아주고, 수학이 아니고 한국사를 잡아줄게요. 한국사를 잡아주고, 한국사 앞뒤로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마법사를 하실 경우. 그냥 식으로 쓰실 경우에는 큰 따옴표 찍어줘야 되는데, 마법사를 할 경우에는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sum range는 수강료 전체를 잡아주시면 이제 수강료로 정의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사인 것에 대한
수강료 할게요. 이걸 갖다가 나누기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한국사의 개수로 이렇게 한국사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나누기를 해주는 거예요. count if 함수를 선언해서 count if도 마찬가지로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돼요.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레인지에다가는 과목 전체를 잡아주고 얘들 중에서 무엇인거? 한국사인거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평균이 나왔죠. 이제 한국사의 평균은 54,750원이 나왔다. 그 얘기죠. 자, 여기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해달라는 거죠. 여기 이제 65쪽에 나오는 6번이 되겠죠. 자, 최대 수강 인원 맥스. 그 7번은 두 번째로 많은 수강 인원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건데, 요런 문제도 나오죠. 맥스라든가 라지 등을 이용하는 이제 간단한 문제도 나오니까 이 문제도 놓치시면 이제 서운하죠. 이제 일단 H1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맥스 함수를 선언해요. 자, 맥스 함수는 뭐하는 함수예요? 맥스 함수는 어떤 개념을 갖춘 함수예요? 인수를 수강 인원을 갖다가 인수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25세부터 21세까지 인수로 넣어주면 되겠고, 52가 나왔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강 인원은 가장 많은 수강 인원은 52명이다 가 되는 거죠. 이게 맥스 함수이고, 라지 함수는 라지도 맥스랑 비슷한데 라지 함수는 이제 무엇도 구할 수가 있죠? 뭐 라지 함수 가지고 최대값 구할 수 있었어요? 있죠. 어떻게? 이렇게 수강 인원을 잡고 콤마 1 찍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그죠? 이 중에서 1번째로 큰 값이다. 즉 가장 큰 값이다. 52가 나오겠죠? 요 가장 큰 값을 비롯해서 무엇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2 해가지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강 인원 40명이 계산이 되는 거죠. 맥스하고 라지 함수였고요. 그리고 오랑 반대되는 개념들이 또 있는데 바로 민과 스몰 함수예요. 그러니까 민은 뭘까요? 민은 최소값을 구해줘요. 민 함수는 민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수강 인원을 또 전체를 잡아주면 이 중에서 이제 뭘 구해주는 거야?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수강 인원을 구해주는 게 되는 거죠. 17, 그죠? 그리고 이제 민 함수는 맥스의 정반대 개념이 되겠고, 그럼 라지의 정반대 개념은 스몰 함수예요. 스몰 함수는 이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거죠. 민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범위를 잡아주고 콤마 1을 찍어주면 뭘 구해주는 거야?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을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작은 값이 계산이 되면서 1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는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거고, 그리고 라지 함수는 이제 몇 번째로 큰 값을 이렇게 첫 번째로 큰 값을 포함해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2를 찍어주면은 마지막에 그죠? 이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함수는 가장 작은 값, 이 입력한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는 거고, 스몰 함수는 라지의 정반대죠. 이것 중에서 콤마 2 찍어주면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트로 이렇게 제가 수식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수식을 보시고, 이제 요게 이제 넷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넷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평균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평균, 조건을 설정하는 그 평균 말고
그냥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네 가지 함수를 같이 세트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 2번까지 내용을 이제 해보셨고,